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18강 오늘 을묘일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드디어 을일간의 마지막이네요. 을축부터 시작해서 을해, 을유까지 자기보호적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을미, 을사, 을묘 하면서 이제 목이 자기의 어떤 특성을 완전하게 드러내기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을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을묘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간여지동이지요. 우리 간여지동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청간과 지지, 오행이 같은데요. 자, 지지에 자, 오, 묘, 유, 왕지이면서 간여지동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임자가 있을 테고 병오가 있겠죠. 그리고 을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신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여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인내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활력도 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자, 이 중에서도 보았을 때 그 청간과 지지가 임자와 병호 같은 경우는 겁재의 관계다, 그죠? 자, 그런데 을묘, 신유 같은 경우는 비견이면서 이 좌우묘 왕지의 그런 간여지동인 기둥인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강한 일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임자, 을묘, 신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일간의 간여지동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 엄청난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자, 간섭이나 잔소리 같은 것을 매우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으니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마음에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체성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을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을목이란 것은 목이다, 그죠? 상당히 순수한 그런 글자죠. 자, 그런데 이 을목이 묘목이라는 그 목의 지지에 완전한 그 목의 상태에 앉아 있으면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끌어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순수한데 고집이 있다. 참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죠? 순수하면 왠지 이렇게 고집이 없을 것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상반된 느낌의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을축 다루다, 을미 다르다. 우리 이거 다루는 것이 다른 것을 알고 있었죠. 1925년 오늘 마지막이네요. 을일간, 을로는 5로 끝난다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1945년, 1955년, 1965년, 1975년까지가 을이 한 주기. 자, 그리고 또 다시 60갑자가 시작되면서 갑자 을축 했을 때 1985년부터 1995년, 자, 2005년, 그리고 2015년, 2025년 이제 곧 을사년이 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203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을축 다루는데, 자, 안전을 우선한다. 그리고 확인한다 라는 이야기. 을미 다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능숙하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을해 내가 수생목 정인을 깔고 있다. 자, 자기애적인 개념. 하지만 그것이 겸손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을사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을류는 대표적인 평관 일주로 선명하고 어떤 의연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을묘는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목의 완전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순수한 어떤 목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인정이 상당히 많은 것이 목이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고집스러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이렇게 유연하게 사람을 잘 다루면서도 자기의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칭찬에 약한 것이 을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 을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십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일지 비견이다, 그죠? 그럼 우리 갑인에도 이렇게 적었던 거 똑같이 적어보자면 경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깔고 앉은 자리가 내 몸뚱이 체력도 좋을 것이고 운동 근성도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필기를 했었고, 비견이란 것은 내 사람은 딱 좋아하고 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게 우리 또 비견의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겁재는 안 그랬죠. 자, 그래서 낯가림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사교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필기를 했습니다. 왜? 자, 묘는 비견이니까 어떤 동질성을 가지는 그 집단 안에서 이런 어떤 인기나 사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호불호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선호, 내가 이것이 싫고 좋음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인 선호가 뚜렷하면 뭔가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을묘 같은 경우는 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관이라 함은 을목, 이 목 덩어리이니 금의 기운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비견을 일지에 둔 일주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갑인부터 시작하겠죠. 저번에 우리 갑인 배웠다, 그죠? 을묘, 그 다음 이제 무토, 무진, 그리고 무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미, 기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지가 비견인 경신,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적고 보니까 자, 우리가 일지가 좌우묘유이면서 오로지 그 기운으로만 된 것은 을묘와 신유밖에 없네요. 그래서 을묘일주, 신유일주 대표적으로 강인한 일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갑인의 이런 간여지동은 직진성이다, 그죠? 직진성. 자, 둘 다 목이기 때문에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갑인의 이런 간여지동은 좀 남성적인 느낌이라면 을묘의 간여지동은 여성적인 느낌의 어떤 목, 자, 그래서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함에 있어서 직진으로 나가는 갑인과,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처세하는 을묘,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장간에는 묘목이기 때문에 갑과 을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겁재와 비견으로 이루어진 그런 목의 완전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12운성적으로 보면 걸록이겠다, 그죠? 자, 일지가 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걸록에서 갑인에서도 똑같이 필기했었는데 주간이 있고 주간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적인 어떤 대인관계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인기, 사교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세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불호가 개인적 선호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공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친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배우자 궁이다. 그죠? 일지는 배우자에 대한 배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갑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친구 같은 배우자, 나랑 비슷한 배우자, 자, 친구 같다라면 아주 이렇게 꺼림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친구가 싸우면 또 격렬하게 싸우기도 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남자 입장에서는 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을묘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지장간에 을이 있다. 그죠? 자, 묘목에서 갑목은 제왕이 되죠. 자, 겁재가 상당히 힘이 있네요. 그리고 비견들도 걸록이 되니까 비견 겁재가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을목에게 이제 정제는 무토다. 그죠? 그리고 여자에게 이 정관 배우자는 경금이다. 우리 을목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묘목에서 무토는 목욕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에서 경금은 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재해를 봤을 때 배우자가 비견 같은 친구같이 지내는, 자, 그런데 그 배우자가 목욕지에 놓이게 되니 아주 강하고 바르고, 자, 그런데 목욕지이다 보니까 이 무토 배우자가 상당히 이렇게 잘 꾸미고 좀 외모가 뛰어나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성이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의존해서 기대어서 산다? 그렇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역할을 가정 내에서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축이 공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기운 인성이 공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에 대한 갈망, 그리움, 그래서 이 모친이나 학문, 그 다음에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우리가 공망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물론 재에 대해서도 그렇겠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재성에 대한 그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계속 배우고 자격증 따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이 재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 엄마, 모친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을묘일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2운성 자법으로 살펴보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장간에 목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록궁인데 록궁에 갑목이 왕으로 좌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목은 을목 입장에서 귀인이지요. 자, 을목은 뭐 등나개갑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갑목이 있으면 이제 든든한 어떤 지원자, 지지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겁재이기 때문에 귀인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을목은 자기가 깔고 앉은 자리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어떤 든든한 근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키워주는 그런 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겁재라는 것은 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치열한 어떤 경쟁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왜? 쟁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민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근이 강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간섭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행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록궁에 이 비견이 록으로 좌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나의 근이고 뿌리고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잘 나가는 형제나
동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나의 근이고 하다 보니 고집이 강할 것이고, 강한 생활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해보겠다. 어떤 목표 달성의 기운이기도 하다. 내가 계속해서 식상을 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집요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경겁제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또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묘를 토끼라고 얘기를 하죠. 토끼는 이렇게 위로 잘 뛰어가지 아래로 잘 뛰지는 못하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뭐 그렇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토끼라서가 아니고 을묘이기 때문이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화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수에서 이 화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을묘이기 때문에 을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산하고 이렇게 뭔가를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강할 텐데요. 내가 이렇게 좀 상향하고자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것을 재를 취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겠죠. 다시 말해서 목국토, 이제 토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토를 다 이렇게 지배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이 재라는 것은 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목표 달성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을묘의 강인함, 꿋꿋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을묘가 고집이 너무 강해져 버린다. 다른데 이제 인성과 비겁 위주로 되어 있고 자기의 힘을 빼는 재간이나 식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을묘 같은 경우는 또 금이 있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 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종법으로 유추해서 한번 볼까요? 자, 묘목에는 목이 있었으니까 을묘를 제외하고 화토금수 다종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을묘는 뭐 잘나가는 형제 동료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 그냥 목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볼까요? 상당히 인정스럽고 상당히 사람이 순수한 면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이다. 자, 공감 능력도 뛰어나겠죠. 자, 그런데 반해서 고집도 상당할 것이고 자기 생각이 강할 것이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좀 안 기울이게 되는 그런 어떤 면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강원 선생님 명리라는 책에 보면 을묘일주에 대한 설명에 이상주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로 결실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면, 자,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뜻에서 이상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묘목에는 비경겁제가 많으니 결실이 재다. 그죠? 그래서 쟁제의 기운에서 결실이 미약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일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주변의 다른 글자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적힌 이야기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을목에게는 진짜 화가 중요했었다. 그죠? 특히 병화의 입금, 그런 것들이 참 중요했었죠. 자, 을목 다음에 병화 해서
이 을목을 병화로 이렇게 끌어가는 이 화식상, 화상간, 이 목화상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을묘일주가 화가 잘 발달해 있으면 즐겁게 일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록궁에 이 식상이 식신이 병으로 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은 우리가 12운성 배울 때 역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식신이 역마다, 식상활동이 역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활동하는 것이 역마에 있다? 그러면 이게 해외에 일하러 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으로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 식신이 역마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가 있겠죠. 특히 환대, 화가 천간에 있을 경우 더 그렇겠다. 그죠? 그래서 정보 전달이 잘 된다.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이 잘 되니 뭔가 작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또 어울릴 수 있겠고, 또 특히 병화가 이렇게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묘에서. 자, 병화가 목욕지에 놓이게 되니 병화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외모가 또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 을목에게는 즐거움인 것이죠. 사람이 즐거우면 꾸준할 수 있겠죠. 이 화가 있으면 그 꾸준함을 통해서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화가 있으면 또 목화통명해서 상당히 사람이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키워나가고 목표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은 이제 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화기토 같이 보니까 똑같이 록궁에 병으로 종하는데,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재성이다. 그죠? 재성이 또 역마에 있다, 병지에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식상생재하는 이 식재의 기운이 역마에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표현하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 재를 향한, 아까 전에 우리 재를 취하려는 마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자수성가하는 그런 기운, 이 재성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묘목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항시 쟁재, 재를 둘러싼 어떤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묘 같은 경우는 록궁에 이제 절로 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금이 우리가 태였다. 그죠? 그래서 정관 편관이 자 절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이 일간만큼 강하지는 않죠. 관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절태이기 때문에 뭔가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기운, 직장의 이동이 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주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월지의 경신이다. 내지는 신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관이 강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지지를 봐야 되지만 을묘라는 간지만 봤을 때 관이 좀 약한 편이다. 이동이 잦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절태지의 노인이 뭔가 주말 부부를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인성을 볼게요. 록궁의 장생으로 종하네요. 자, 그러면 인성이 아주 좀 이렇게 잘 키워지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공부머리가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모친의 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을묘일주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을묘일주 특성 정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을일간 제가 엄청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이게 빨리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올릴게요. 을묘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건 새였고 바람이었고 뭔가 유연하고 순수한 것, 그리고 인정스러운 것, 정이 많은 것, 이런 어떤 느낌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을목이 목의 완전체가 됐네요. 목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묘목의 올라가 있으면서 목의 완전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자, 이 우월성을 통해서 강한 어떤 성정이 일어난다.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가 마치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럴 수 있죠. 자, 겉으로는 유연한데 내면은 단단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꺾이지 않는 강인함,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양일간보다 음일간의 간여지동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좌우묘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을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가 이 풀들은 이렇게 옆으로 눕기만 하지, 풀은 눕는다, 그죠? 눕기만 하지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을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을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화식상을 쓰는 것이 좋겠다. 목생화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테고, 그것이 공부든 아니면 사업이든 뭔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를 끝까지 해내고, 그랬을 때 이 을묘일주는 교육이나 아니면 창작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데 종사하면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화식상, 드러남 이런 데서 정보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중에 대한 인기, 비견겁제가 많으니까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사람들이 많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작가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서 언론계에 종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가 식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상 생재의 기운, 그래서 뭔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뚝심 있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금의 역할을 보면 을묘라는 이 강인함, 이것을 뭔가 꺾이지 않는 고집,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고 뭔가를 잘 해나가고 이러려면 경청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틀 안에서 이제 자기 주장만 펼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을 통한 어떤 자제력이라든지 주위를 둘러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이 또 잘 발달해 있으면 관에서,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뭐 자격과 기술을 갖춰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을묘일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을일간 다 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을일간과 월지관계 그거 하고 병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